예, 먼저 저와 함께 하실 네 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그리고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채널A 정치부의 임수영 차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나의 선택 2020 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4분, 15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개표가 속도 좀 붙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선 당선인 윤곽이 드러난 곳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선거 상황실, 각 당의 선거 상황실 분위기가 참 궁금할 텐데요. 먼저 잠시 뒤에 서울시 오세훈 후보가 선거 상황실에 도착한다는 속보로 제가 접해서 현장사 한번 잠시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여기가 어딘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의 선거 캠프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지금 휴대전화를 들고 오 시장, 오세훈 후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연결하면서 여기 계신 네 분과 차분히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 네. 표정은 많이 굳으셨는데 내심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어찌 보면은 그 국민의 마음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 때 보여준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 여당이 승리한 것은 더욱더 겸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잘 윤석열 새 정부와 함께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3대 4이기 때문에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좀 실패를 거듭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 의원님이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하면서 전략이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한 것이 저는 결정타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오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좀 해야겠다. 특히 이제 새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그런 아마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정혜 의원님, 현재 심경도 안 들어볼 수 없고 사실 대선 때는 0.73%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겼던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 외라는 평가도 많고요. 한 의원님은 어떻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분석하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압승을 거두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조경태 의원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민심이라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역시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개는 이제 정치권에서 오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나름의 되새기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총평들을 각 당 대표 자격으로 조경태 의원과 한정혜 의원님께 하나하나 들어봤는데요. 아직 오세훈 시장은 본인 캠프에 도착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잠시 뒤에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은 인천시 유정복 후보를 연결해서 바로 인터뷰를 좀 할 텐데요. 아직 준비는 안 됐죠. 임수영 차장, 어쨌든 아직까지도 좀 투표율이 비교적 50.9%로 역대 두 번째 지방선거 가운데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보층의 지지층 결집이 보수보다 못했다.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취임 2달 만에 일어난 선거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꽤 당혹스러울 만한 성적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고는 하지만 여야 기대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율이 낮을수록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조직표가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
열어봤더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예를 들어 광주랄지 서울에서도 보면 뭐 강북구, 금천구, 경기도에서도 그 오산과 안산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예.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고 실망한 나머지 그냥 뭐 투표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전국 시도지사 판세는 17개 전체 시도 가운데 현재까지는 13대 4입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압승이 예상되는 부직인데 개표는 33%, 전체 3분의 1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제가 예고했던 대로 그러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네요. 유정복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현직 시장관의 대결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소감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 후보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현직 시장이 대결이다 해서 관심이 되었는데 예. 결국은 비교하기가 좀 간명해졌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갈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4년 전에 인천시장에서 낙선하셨을 때 뭐 여러 와신 상담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인천시장에서 본인 유정복 시장의 인천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과거에 시장을 할 때 어떻게 시정을 펴왔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거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인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이 시민이 행복하고 또 지역이 발전하는 희망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정복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인천의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 후보님 딱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박남춘의 인천과 유정복의 인천 이제 뭐가 달라질 것이다. 핵심 얘기 하나만 더 해주신다면요. 유정복의 인천은 바로 희망을, 즉 미래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보다 큰 차원에서 인천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예,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고 지금 상황으로선 승리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인천 출마가 본인 사실상의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 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온 것이 대의 명분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인천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약세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출마한 것은 민주당 전체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유 후보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당선자 인터뷰 치고는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 나중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